부산 연제구입니다. 네. 여기는 진보당의 노정현 후보가 47.6. 진보당? 네,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가 38.3입니다. 와. 최근에 아무튼 한 3, 4일 가장 예. 주목을 가장 끌었던 여기 왜 이렇게 곳인데요.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 여기는 이제 민주당 후보와 진보당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진보당의 노정현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구의회 의원을 2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신인은 아닌 거예요, 지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희정 후보는 전직 의원을 이제 이 지역에서 한 상황이고 장관도 한 상황이고 네. 지명도가 있는데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뭐 우리가 뭐 화학적 융합 뭐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안 됐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보게 되면 진보당 타이틀을 달고 단일 후보가 되었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높은 상황이니까 여기는 이제 낙동강 벨트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PK 부산 지역에서도 상당히 이제 정권에 대한 이제 비판적 기류가 후보들에 대한 이 지지율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좀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로 지금 부상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민주당의 김혜영 전 의원이 당선이 한번 됐었던 그렇죠. 곳이기도 전전 하죠. 총선에서. 네, 법조타운이 있는 곳이라고 하고. 네네네. 아 연제구가. 네. 아, 야, 근데 이 정도 여론조사면 격전지들 저희가 몇 군데 좀 살펴봤는데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하는 것 같고 현재까지만 보면 그리고 국민의힘이 당연히 이겨야 될 곳 혹은 뭐 한번 해볼 만한 곳이라고 했던 곳들이 죄다 지금 밀리거나 아니면 거의 격전이라 이러면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전략을 뭔가 새로 짜든지 아니면 뭔가 역전의 발판을 좀 마련하지 않으면 총선 결과가 좀 암울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많이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지역 연제 같은 경우가 네. 세 번째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총선에 세 번째 특성. 예. 국민의힘이 여기가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이렇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김희정 후보에게 응집도가 상당히 강해요. 90.3%.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의 90.3%는 김희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겠다. 있습니다. 네. 최대 지지도를 올리는 국민의힘 그리고 그 지지자들의 응집도도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노정현 후보에 대해서 조금 뭘까 한 80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당연히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려는 거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슈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쏠려 있는 쪽하고 중도하고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이 불일치예요 항상. 그러니까 중도는 또는 타당 지지자들은 또는 무당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더 쏠림 현상이 강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의 쏠림이 강한 그런 이슈들, 가령 뭐 김건희 여사 이슈라든지 지금까지 2년 내내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보수 성향이시거나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되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세 번째 특성으로서 이 지역을 이해할 때 네. 진보당 후보가 나가도 이렇게 해볼 만하다라는 거는 국민의힘이 사실은 포위되어 있다, 고립되어 있고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포위되어 있는 게 이번 총선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네. 공천을 잘할 줄 알았더니 잘 안 돼서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중진 현역을 재배치한 게 두 번째는 근데 혼자 갑자기 세 번째 가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난 첫 번째 두 번째도 안 알려주고 아니 두 번째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였죠? 예. 아니 전반적으로 예. 두 번째는 대통령과의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다라는 게 네. 이게 프리미엄이 될 수 없고 디스카운트 요인 다시 해서 핸디캡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친년 후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용산의 권영세 맞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어딥니까? 성남의 김은혜. 분당 을이죠. 을 김은혜. 또 그러니까 정리하면 용인갑. 이거는 그 김봉신 이사 피셜인 거죠. 첫 번째 잘못은 공천이 별로였다. 두 전부 다 제 번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친하다는 게 유리하지 않다. 세 번째는 그 결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고립됐다. 그게 이번 정부 들어서 내내 그래왔다. 딱 하나 이슈 빼고 의대 정원 확대 빼고. 그거 근데 의대 빼고는 정원 그렇게 확대마저도 지금 있었다. 중도가 마음을 돌리고 있어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그 김희정 후보 지지자들은 최대한 결집을 한 거고 최선을 다한 거고. 그렇죠. 근데 이 반대로 노정현 후보는 아직 더 여력이 있다는 얘기네요. 올라갈 만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격차가 아니, 더 커질 수 지금 있다. 이제 예. 두 후보의 지지율 합을 더하면 네. 90% 정도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상당 부분 이제 유권자들이 마음을 이제 정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다만 이제 이 우리가 낙동강 벨트 부산 민심을 할 때 이제
아마도 야당 후보들은 이런 것을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또 여당 후보들은 기대하는 것일 수 있는데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한다라고 하는 기류가 이제 막 퍼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 정서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금 야당이 200석을 넘어서 개헌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읍속 캠페인에 네네네. 들어가게 되면 그 보수 정서를 가진 지역에서는 다시금 이제 결집하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네. 이 기류가 이제 넘어갈 수 있을 수도 있다. 뭐 이제 네.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쪽, 이제 우려하는 쪽, 부산 네. 지역에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